한겨울의 차가운 비가 서울법원 앞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우산을 꽉 쥐며 법원 계단을 올랐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른 법조인들 사이에서 한지수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26세의 법정 통역사로서 오늘도 그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모습이었지요. 로비에 들어서자 익숙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높은 천장과 대리석 기둥이 엄숙함을 더하는 공간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오늘 맡은 사건은 대기업 뇌물수수 관련 건이었어요. 통역사 대기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창밖으로 더욱 거세지는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능통한 한지수는 법정에서의 냉철함으로 유명했어요.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정확한 통역만을 위해 노력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방울을 바라보며 한지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책상 위 파일을 펼쳤습니다. 유형 뇌물수수 관련 문서 절취시도. 피고인 고순애 78세, 전직 청소부. 단순한 사건처럼 보였으나 대기업 S그룹 본사 문제라 언론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세부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한 절도가 아닌 것 같았어요. 회장실에서 뇌물 장부를 훔치려 했다는 혐의였지만 78세 노인이 그런 위험한 일을 시도했다는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파일에 첨부된 고순애의 사진을 보았어요. 작고 마른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수많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한지수는 문득 이 눈빛이 어딘가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하지만 어디서 본 얼굴인지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전화벨 소리가 생각을 가로챘습니다. 한지수는 통화를 짧게 마치고 서류에 다시 집중했어요. 하지만 아버지 한도진의 목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짧은 통화였으나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복도를 지나며 한지수는 문득 오래된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어요. 비 오는 날, 작은 우산,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지만 그 기억은 안개처럼 흩어졌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어요. 재판장, 검사, 변호인이 각자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석에는 고순애가 앉아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고순애는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재판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지문, 그리고 일본어로 된 문서와 그 번역본이었어요. 한지수는 기계적으로 통역을 시작했으나 고순애가 말을 할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순애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익숙한 울림이 있었어요.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한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한지수는 침대에 걸터 앉아 어제 법정에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고순애의 얼굴과 그 낡은 꽃무늬 손수건이 계속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서둘러 준비를 마친 한지수는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재판이 없었지만 그녀는 고순애의 사건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법원 기록보관소는 아침 시간에 한산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와 먼지, 냄새가 가득한 공간이었죠. 한지수는 S그룹 관련 파일을 다시 꺼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일본어 원본과 번역본을 나란히 놓고 자세히 검토했어요. 그녀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원본에 없는 내용이 번역본에 추가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고순애의 이름을 명확히 지목하는 문장이었어요. 창가로 다가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그쳤지만 회색빛 하늘은 여전히 무거워 보였어요. 한지수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번역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절도가 아닌 더 복잡한 음모임을 암시했던 것이지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한지수는 고순애의 개인 기록을 찾아보았어요. 파일은 놀랍도록 얇았습니다. 78세,
미혼, 서울 외곽 단칸방 거주. 20년 넘게 S그룹 본사 건물 청소부로 근무. 평범한 노인의 기록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파일 깊숙한 곳에서 특이한 메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추가 조사 필요. 한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메모를 작성한 담당 형사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점심시간 한지수는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김 형사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베테랑 형사였어요. 그는 커피를 홀짝이며 자신의 조사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카페를 나온 한지수는 잠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낡은 손수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유일한 기억이라며 평생 소중히 간직해온 꽃무늬 손수건.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고순애가 들고 있던 손수건과의 닮은 꼴. 사무실로 돌아온 한지수는 번역 문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조작된 번역체는 놀랍게도 그녀 자신의 스타일과 매우 흡사했어요. 마치 그녀의 이전 번역 작업을 누군가 모방한 듯 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저녁녘 한지수는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복도를 걸으며 수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버지 한도진이 소파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보고 있었어요. 한지수는 고순애에 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고 헛된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밤이 깊어 한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어린 시절 앨범을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던 중 특별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비 오는 날 포장마차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6살의 한지수가 호떡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낡은 걸레를 든 여성의 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다음 재판에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한지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희미하게 빛났고 멀리서 기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모르는 날이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 법원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한지수의 귓가에 크게 울렸어요. 오늘은 고순애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일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증거 파일을 꼭 쥐고 법정으로 향했어요. 법정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오늘 그녀가 할 일은 단순한 통역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증인이 되어야 했지요. 그것은 그녀의 직업 윤리에 반하는 일이었지만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행동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러 보였습니다. S그룹 관련 사건이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어요. 통역사 자리에 앉으며 한지수는 피고인석의 고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고순애는 더 지쳐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로 두 손을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는 자신감 있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CCTV 영상, 지문 증거, 그리고 문제의 번역 문서였어요. 한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곧 그녀의 차례가 오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변호인이 증거 검토를 요청했을 때 재판장은 일본어 원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이 왔어요. 한지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발언 기회를 요청했어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본 문서와 번역본 사이의 중대한 불일치를 설명했어요. 원본에는 고순애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지만 번역본에는 명확히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것이었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는 즉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장은 침착하게 한지수의 분석을 검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역이 아니라 명백한 조작이었어요. 한지수는 고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고순애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한지수를 알아보는 듯한 표정이 있었습니다. 한지수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재판장은 추가 조사를 위해 공판을 일주일 후로 연기했습니다. 한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고순애가 당장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은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법정을 나서는 순간 한지수는 방청석에서 놀라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한도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도진의 눈에는 혼란과 질문이 가득했어요. 복도로 나온 한지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한도진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어제 한지수의 방에서 본 사진과 메모에 대해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금이 말할 때였습니다. 복도 구석의 조용한 벤치에 앉아 한지수는 지난 이틀간 알게 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재벌가의 딸이었던 고순애,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도망쳤던 일,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들을 보육원에 맡겼던 가슴 아픈 과거까지. 한지수는 이 모든 상황이 아버지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도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한지수가 말한 정황이 그의 기억과 너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던 꽃무늬 손수건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도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증거가 더 필요해. 이런 우연은 있을 수 없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순애였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정을 나서던 그녀가 한지수와 한도진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세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한도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꽃무늬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고순애의 눈이 그 손수건에 고정되었고 그녀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고순애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똑같은 꽃무늬 손수건을 꺼냈어요. 두 손수건은 마치 거울의 반영처럼 동일했습니다. 테두리의 작은 꽃들, 중앙의 장미 문양, 그리고 구석에 새겨진 도진에게라는 글씨까지. 한도진의 입술이 떨렸어요. 오랜 시간 그리워하던 단어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법원 복도에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한 장의 그림 같았어요. 오랜 세월의 그리움과 상처, 그리고 이제 막 피어나기 시작한 희망의 순간이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갑고 쓸쓸한 겨울비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생명의 단비 같은 느낌이었어요. 법원 복도에 흐르는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듯 했어요. 한도진과 고순애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벽처럼 놓여 있었지요. 한지수는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았어요.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이 세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두 사람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자고 제안했지요. 법원 경비원이 다가와 자리를 비켜달라고 요청했을 때 세 사람은 겨우 현실로 돌아왔어요. 한지수의 제안으로 그들은 법원 근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걸으며 세 사람은 침묵을 지켰지요. 빗소리만이 그들의 복잡한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듯했어요. 카페에 도착한 후에도 침묵은 계속되었습니다. 고순애는 두 손으로 따뜻한 차를 감싸쥐고 있었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요. 한도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고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20대 초반 재벌가의 딸로 태어났지만 집안에서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거부하고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행복한 시간도 잠시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린 아들을
홀로 키우게 되었지요. 고순애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돈은 있었지만 집안과의 연을 끄는 그녀에게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홀로 힘겹게 아들을 키우며 청소일을 시작했고 결국 너무 힘든 나머지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보육원에 맡길 수밖에 없었지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꽃무늬 손수건을 펼쳤어요. 이것을 남겼어.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는 약속으로. 손수건 구석에 새겨진 도진에게라는 글씨가 5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선명하게 빛났습니다. 한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나란히 놓았지요. 두 손수건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그가 평생 안고 살아온 버려진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버림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살 때 비 오는 날 길에서 울고 있던 자신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호떡을 사주었던 착한 할머니. 그 기억이 이제는 선명해졌지요. 고순애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아들을 보육원에 맡긴 후에도 그녀는 항상 멀리서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육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아들의 흔적을 잃게 되었지요. 이후 수십 년간 그녀는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전 비 오는 날 길에서 울고 있는 어린 소녀를 발견했어요. 그 소녀는 어머니가 집을 나간 후 혼자 방황하고 있었어요. 고순애는 그 아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따뜻한 호떡을 사주었습니다. 고순애의 시선이 한지수를 향했지요. 그 아이가 바로 너였구나. 한지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세 사람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얽혀 있을 수 있는지, 그것은 단순한 우연을 넘어서는 것 같았습니다. 한도진이 마침내 입을 열었지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어머니를 향한 50년의 그리움과 원망, 그리고 이제 알게 된 진실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어머니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손수건만을 유일한 연결고리로 삼아 평생을 살아온 이야기였지요. 고순애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녀의 한평생의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그 눈물에 담겨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 사람의 마음속 어둠이 조금씩 걷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각자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5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마음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봄비가 내리는 창가에 앉아 한지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카페에서의 만남 이후 이틀이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의 비밀이 한순간에 드러난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지요. 아버지 한도진과 할머니 고순애는 수십 년간의 부재를 메우기 위해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어제 한도진은 고순애의 작은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오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한지수는 그들에게 공간을 주기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50년의 시간을 하루아침에 채울 수는 없겠지만 작은 발걸음부터 시작하는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한지수의 전화가 울렸어요. 고순애의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급한 목소리로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S그룹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회장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 이 모든 일을 계획했다는 증언이 나왔지요. 뇌물 장부를 조작하고 누명을 씌우기 위해 고순애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내부 고발자가 밝힌 또 다른 정보였어요. 고순애가 사실은 S그룹 창업주의 사촌 동생의 딸이며 현재 그룹 지분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약 10년 전 재벌가에서 쫓겨났을 때 남아있던 주식과 땅값이 폭등하면서 그녀는 모르는 사이에 백만장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재회를 넘어서는 거대한 사건이었지요. 그녀는 서둘러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 소식을 직접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녁 한도진의 집에서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소박한 식탁 위에는 한지수가 준비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어요. 고순애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했지요. 백만장자라는 소식에 오히려 당혹스러워하는 듯했어요. 한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재산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여전히 청소부로 일했는지에 관한 질문이었지요. 고순애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자식에 대한 그리움으로 재산을 챙겨볼 정신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을 뿐이었지요. 한지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 그 착한 할머니의 손이 전해주던 따스함이 바로 이 느낌이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고순애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고순애가 갓난아기 한도진을 안고 있는 모습이었지요. 사진 뒷면에는 내 소중한 아들 도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고순애는 보육원에 아들을 맡기기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라고 했습니다. 한도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평생을 그리워했던 어머니의 얼굴을 젊은 모습으로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고순애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작은 음악 상자였지요. 상자를 열자 부드러운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한도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이 멜로디를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 귓가에 맴돌던 희미한 기억 속의 그 노래였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이 장면을 지켜보았어요. 5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이 모든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어떤 운명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정에서의 만남, 조작된 번역 문서, 그리고 꽃무늬 손수건까지. 모든 것이 그들을 이 순간으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고순애의 변호사였지요. 그의 목소리는 급박했습니다. 고순애가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법정에서의 스트레스와 감정적 격동이 그녀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했어요. 한지수와 한도진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고순애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어요.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탈진 상태였지요.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나이를 고려할 때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도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어머니를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요. 고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가 평생 꿈꿔왔던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고 손녀의 얼굴을 보는 이 행복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병실 창문으로 봄볕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한 밝은 빛이었습니다. 세 사람의 앞에는 아직 많은 이야기와 치유해야 할 상처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였어요. 가족이었어요. 병원 정원을 천천히 거닐며 한도진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그에게는 마치 꿈처럼 느껴졌답니다. 50년간 그리워했던 어머니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그 세월을 돌이킬 수 없다는 씁쓸함이 공존했지요. 그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푸른 하늘 아래 벚꽃 잎이 바람에 흩날렸답니다. 고순애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어요. 의사는 내일이면 퇴원이 가능하다고 했답니다. 한도진과 한지수는 이미 그녀를 위한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온 한도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병실에는 S그룹의 현 회장이 찾아와 있었지요. 고순애는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회장의 표정은 진지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공손했답니다.
한도진이 다가가자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회사 경영권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음모를 꾸몄다는 것이었답니다. 고순애에게 누명을 씌워 그녀의 주식을 탈취하려는 계획이었지요. 회장은 깊이 사과하며 민사,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어요. 회장이 떠난 후 방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답니다. 고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의 흔적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라는 말이었지요. 평생 청소부로 살아온 그녀에게 갑작스러운 부는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답니다. 재단을 설립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어떨지 물었지요.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 이유로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고순애의 눈이 반짝였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신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어요. 평생 아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온 그 마음으로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답니다. 다음 날 퇴원한 고순애는 한도진의 집으로 향했지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50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도시였습니다. 고순애는 이 모든 변화를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한도진의 집은 아담하고 따뜻했답니다. 부엌과 거실이 연결된 구조였고 창문으로는 작은 공원이 보였지요. 한지수가 준비한 방으로 들어선 고순애는 잠시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방 안에는 편안한 침대와 책상, 그리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한도진과 한지수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지요. 고순애는 천천히 사진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도진의 대학 졸업식, 한지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둘이 함께 찍은 여러 장의 사진들. 그녀가 놓쳐버린 수많은 순간들이었쇼.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았어요. 한지수가 준비한 따뜻한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순애는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에 마음이 따뜻해졌지요.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낡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3개의 꽃무늬 손수건이 깔끔하게 접혀 있었어요. 고순애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이 손수건들은 오래전에 그녀가 직접 수놓은 것으로 하나는 도진에게 주었고 하나는 자신이 간직했으며 마지막 하나는 언젠가 만날 손녀를 위해 남겨두었다고 했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손수건을 한지수에게 건넸답니다. 구석에는 작은 글씨로 지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지요. 한지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손수건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깨달았답니다. 고순애는 항상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멀리서 그림자처럼, 하지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어요.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고순애는 일찍 눈을 떴어요. 낯선 공간에서의 첫 아침이었지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살을 바라보며 그녀는 잠시 자신의 상황을 실감하지 못했답니다. 50년 동안 그토록 그리워했던 아들과 손녀와 함께 한 지붕 아래 있다는 사실이 아직 꿈만 같았어요. 조용히 일어난 고순애는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한지수가 정성껏 꾸며놓은 공간은 따뜻하고 안락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녀의 시선을 끌었답니다. 한도진이 어린 한지수를 안고 찍은 사진, 한지수의 졸업식 사진,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여러 장면들. 그녀가 놓친 수많은 순간들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순애는 조용히 방을 나와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랜 습관대로 이른 아침부터 활동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혼자 살아오면서도 항상 세 사람 몫의 식사를 상상하며 요리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날이었답니다.
식사 준비를 마치고 고순애는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작은 공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어린 아이들이 등교를 위해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문득 한도진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지요. 만약 그때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키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한지수가 먼저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준비된 아침 식사를 보고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고순애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들은 함께 테이블을 정리하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아직 어색함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가족의 따스함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한도진도 곧 일어나 세 사람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답니다. 밥상 위의 음식들은 소박했지만 오랜 그리움을 담은 고순애의 정성이 깃들어 있었지요. 식사를 마치고 한도진은 회사에, 한지수는 법원에 출근했어요. 집에 홀로 남은 고순애는 낯선 평화로움을 느꼈답니다. 오후 고순애의 변호사가 방문했습니다. 그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S그룹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고 고순애의 지분 가치를 정확히 평가한 결과 그녀는 수백억 대의 자산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재단 설립에 관한 서류도 함께 가져왔어요. 고순애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가족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단체였어요. 저녁이 되어 한지수가 먼저 귀가했어요. 그녀는 법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S그룹 회장의 아들이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조작된 문서를 만든 담당자들도 찾아냈습니다. 이제 고순애의 이름은 완전히 깨끗해졌지요. 한도진이 돌아온 후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어요. 식사 중에 한도진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지요. 고순애의 눈이 반짝였어요. 평생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생각에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어요. 한 달 후의 어느 맑은 날, 서울의 한 공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한가족 재단 설립 기념식이었지요. 고순애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위에 섰답니다. 78년의 세월이 깃든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한도진과 한지수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순애는 떨리는 손으로 준비한 메모를 펼쳤어요. 그녀의 연설은 단순했지만 가슴에 와닿았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한부모 가정을 위한 주거 지원,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기금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청중들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조용히 한강변을 거닐었답니다. 봄날의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였어요. 고순애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이런 여유를 누릴 시간이 없었어요. 항상 생존을 위해 바쁘게 달려왔고 아들과 손녀에 대한 그리움을 마음 깊이 묻어두며 살아왔답니다. 한도진은 어머니의 팔을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용서와 이해가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50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없었지만 그들은 매일 조금씩 서로에게 다가가고 있었답니다. 한지수는 물가에 서서 돌을 던졌습니다. 물결이 동그랗게 퍼져나갔어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마치 물결처럼 그녀의 삶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법정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그녀의 가족을 완성시켰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세 사람은 한도진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이곳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의 집이 되었어요. 현관에 들어서자 따스한 온기가 그들을 맞이했지요. 거실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첫 번째 사진이었답니다. 한지수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고순애는 베란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지요. 그녀는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긴 여정이었는지 생각했어요.
재벌가의 딸에서 가출한 아내로, 홀어머니에서 청소부로, 그리고 백만장자에서 다시 어머니와 할머니로 그 모든 역할을 거쳐 이제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고순애는 작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50년 동안 그녀가 써온 일기였어요. 그 안에는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 일상의 고단함, 그리고 작은 희망의 순간들이 기록되어 있었답니다. 그녀는 이 일기를 한도진에게 건넸지요. 그것은 그녀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실된 선물이었어요. 한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답니다. 그 페이지를 넘기며 그는 어머니의 삶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지요. 그녀의 고통, 사랑, 그리고 끝없는 그리움이 그 글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가 자신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장 힘든 선택을 했다는 것을 이제 그는 깊이 이해했답니다. 밤이 깊어가는 시간,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함께 보았어요. 한도진의 어린 시절부터 한지수의 성장까지 그 시간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며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고순애는 문득 오래전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던 날 밤에도 이렇게 별이 빛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날의 슬픔은 이제 이 순간의 평화로 치유되고 있었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이제 그들은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하나의 그림자처럼 함께 앞으로의 길을 걸어갈 것이에요. 법정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이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제 희망찬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